주식 시장이 참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 이 이슈가 지금 주식 시장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에 대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달 말부터 해서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거쳐서 대만 들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갈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으로만 있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만하고 민감한 국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막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요격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곳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살벌해요.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술렁술렁하는데 과연 이번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담담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중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밤 10시 40분인가, 대만에 도착한다는 속보가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보.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일부 중국 논평가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가 요격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논평을 했다가 그게 SNS에 글을 썼다가 그게 삭제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탄을 사용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공식별망 ADIG인가요? 거기에 이제 중국 전투기가 슈 지나갔다고 하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이제 곧 우리가 통일할 곳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작년 10월에 신해혁명, 순원의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통일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 최고위 인사의 대만 방문은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대만의 위상을 낮추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다. 그러한 이제 입지를 굳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최고위 인사가 대만에 방문한다는 얘기는 대만도 독립국이다. 이걸 의미하고 특히 다른 누구보다도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란 점이 아마 중국을 더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이게 1991년에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젊으셨을 때죠. 이분이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그 전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이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민주주의를 추모하는 어떤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셨던 전력이 있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이분 참 당차입니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요. 트럼프 대통령 때 하원에서 막 연설할 때 뒤에서 하원 의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어디 종이를 갑자기 이렇게 찢어요. 여러분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당찬 분이세요. 과거에 천안문에서 그렇게 당차게 시위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 방문하셨고요. 말레이시아 방문하셨고, 예, 이제 오늘 밤에 대만에 슈 하고, 가실 예정인데, 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투기들 이렇게 또 띄우면서 뭔가 좀 무력 시위를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뭐 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국제 정치란 게 또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시장이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오셨다가 일본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예. 이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슉 빠지면서 8월 들어서 거의 이게 12bp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가요. 그러면서 2.55 영역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3%대에 있었던 미국 장기 국채가 2.55까지 내려왔다? 이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요건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잖아요. 예, 혹시나 이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이 장기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또 피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또 2018년, 2019년처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 안 좋아지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예. 석유 가격도 원유 가격도 쭉 떨어지면서 WTI 원유 가격, 현물 가격은 9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선물 가격은 93달러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1시까지 아시아권 증시를 보게 되면요. 이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예. 정작 당사국인 대만은 중국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졌어요. 예. 떨어진 건 맞긴 한데, 중국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습니다. 저거 보면요.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어디에 더 부담을 주느냐? 그건 중국이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면 1시까지의 아시아권 증시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이렇다 쳐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예. 생각해보면,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인들하고 모임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사이, 한 2년 동안에 잊혀졌던 글로벌 갈등, 미중 갈등이 됐든, 어떤 갈등이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죠. 이거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한 존재긴 해요. 자, 여기에 더해서 대만과 중국 양안 문제가 올라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 봄에 경험했던 그 부담 수준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깨 위에 짐을 이고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만, 중국 양안 문제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 조금 그렇죠. 시장 체력이 2020년, 21년처럼 강하다면 튀어오를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자, 일단 증시가 V자 반등을 줄지도 몰라 그런 희망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실 겁니다. V자 반등 가능성은 그냥 지우개로 일단 지우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8월 증시를 볼 때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5%도처럼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울퉁불퉁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비관론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무조건 이제 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을 조금 낮추고, 예,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 있게, 예, 좀 거칠게,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 힘든, 예, 변동성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각오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아간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번 조정이 오히려 더 큰 바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강한 투자 이어가시면서 이 문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뭐 노이즈가 끝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